1943년 영국 작가 제임스 힐턴은 한 권의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잃어버린 지평선. 그리고 그 소설 속에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샹그릴라.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욕망과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상향. 2026년 1월 저는 그 이름에 이끌려 중국 윈난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소설 속 샹그릴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잊고 지내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리장. 여행의 시작은 리장이었습니다. 윈난 북부의 오래된 고도, 수백 년 동안 차마 고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고성 골목을 걷다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관광객도 많지만 조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풍경이 보입니다. 멀리 옥룡설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그 설산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의 목적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샹그릴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찾아가고 있었던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호도협으로 가는 길. 리장을 떠나 호도협으로 향했습니다. 호도협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룡설산과 합바설산 사이를 금사강이 거칠게 흐릅니다. 수백 년 전 차마고도의 상인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말과 노새, 그리고 사람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던 길. 지금은 트래커들이 그 흔적을 따라 걷습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거대한 산과 협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중도객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사실 샹그릴라가 아니었습니다. 중도객잔 근처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명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궁이 불이 피어오르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별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밤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은 특별한 풍경이 아니라 이런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길 위에서 다음 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길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 노새와 말, 그리고 이 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행자는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에게 이곳은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풍경보다 사람이 남는 여행, 이번 여행이 그랬습니다. 샹그릴라. 마침내 샹그릴라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샹그릴라는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태어난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샹그릴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송찬림사를 찾았습니다. 기도 바퀴를 돌리는 사람들, 묵묵히 걸어가는 승려들, 수많은 기도와 시간이 쌓여있는 공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속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파해 초원은 제가 상상했던 샹그릴라와 가장 가까운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초원, 천천히 움직이는 말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곳에서는 시간조차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에필로그.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샹그릴라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은 이상향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협곡을 걷던 시간, 난로가의 따뜻함, 그리고 잠시 멈춰 설 수 있었던 여유. 샹그릴라는 어쩌면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샹그릴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무렵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조금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었습니다.